안녕하세요. 대여배 이진욱입니다. 자, 한때 건설의 최선호주였던 우리 DLNC. 지금은 주가가 영 좋지 못하죠. 최근에는 인천 부평 계약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혹여나 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리 주주분들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회사 담당자에게 연결 시도를 해서 이 회사 측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어봤는데요. 자, 2200억짜리 계약 해제 소식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사항, 주가가 가장 못 가고 있는 큰 원인, 저는 요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것 오늘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시기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제가 가려움 좀 긁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인천 부평 시공계약 해제 관련된 검토 사실에 대해서 우선 회사 측의 입장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해당 통화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네, 부평 북의 가구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시공계약 해제 검토해서 관련 절차 진행 중이라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자, 이렇게 해당 내용을 좀 여쭤봤는데 좀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텍스트로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따로 들은 바는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생각보다 의외의 답변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서 제가 추가로 그럼 현재 해당 내용들이 오보라고 말씀을 하는 건가요? 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냐면 나도 회사 측에 전달받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알고 있는데 이게 계약 해지 소식이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혹여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첫 번째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직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담당자라는 자리가 회사의 입장을 전달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난 사항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라고 답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기사가 한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인천 부평 사업장에 대해서 발주자 상대로 1,600억 규모의 공사비 소송 제기가 이 DLNC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장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천 부평 사업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확률상 좀 높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해당 사태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번 시공계약 해제가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회사 입장을 또 들어봤는데요. 그냥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이 금액 자체가 2천억이라서 그렇게 큰 규모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 저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게 호재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부평 시공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급액이 지금 현재 한 2,2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DLNC에서 이거를 해지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서 이 자재값이랑 인건비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해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수익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2020년도쯤에 이거를 계약을 맺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 이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20년도 들어서 2021년도, 23, 24년도에서 35%, 40% 넘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처음에 2020년도 때 내가 계약했을 때 이 건물 지으려면 재정비 하려면 한 2천억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막상 건설 자재 투입하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4천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2천억 규모 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이게 안 난다. 그래서 DLNC가 야, 한 1,600억 정도 더 줘야지 이거 우리 사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조합 측에서 반대를 하고 더 못 줘,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공사 안 할게,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지하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악성 사업장으로 남아가지고 이게 적자가 날 바에는 차라리 그만두는 게, 좀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건설 자재가 크게 뛰었다, 이런 자재값 상승 우려에서 공사가 멈춘다, 건물을 지을수록 손해다, 이런 뉴스들도 심심치 않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히려 적자가 나는 사업장을 진행할 바에는 그냥 포기하는 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해당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또 실적 악화에 대한 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여쭤봤는데요. 자, 일단은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원가율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회사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가율이 결국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마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비롯이 되면서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주가에 현재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실적 턴어라운드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가? 요게 이제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새로운 도급 계약이 나와야지 원가율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기존에 맺었던 도급 계약들이 있죠. 그거는 자재비가 많이 뛰고 이렇게 원가율 자체가 낮은 계약들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 돼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면 이 과거, 그러니까 새로운 도급 계약을 맺는다는 건 뭐죠? 지금 현재의 물가를 반영을 해서 수익성을 반영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추후 매출은 원가율이 낮게, 마진율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기가 일단은 25년도 상반기가 지나야지, 그러니까 하반기는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실적적인 부분과 마진율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상향을 하게 되려면 이런 건설 착공 사이클과 회복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예상 회복 사이클 시기가 24년 올해까지는 조금 전체적으로 수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모든 건설사가. 그렇기 때문에 25년부터 회복을 하게 되고 26년부터 우리가 21년도, 뭐 20년도 이렇게 본격적인 기존에 한 30만 호 정도의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건설주 같은, 특히 우리 DLNC 역시 25년도가 좀 지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실적을 개선할 만한, 그리고 수주도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좀 DLNC 관련해서 최근 시공계약 해제부터 실적 악화 원인, 그리고 턴어라운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DLNC 주주분들 혹시나 궁금한 거 있다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내용 꼭 파헤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항상 긁어드리는 대업의 이진욱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